해리스 부통령이 2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DMZ에 갔었는데, 예, 이때 뭐라 그러냐면 북한은 잔혹한 독재 정권이다. 미국의 방위 약속은 철통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 정부의 그 기조를 똑같이 갖고 있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보다 제가 볼 때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의 기조가. 그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철통같이 지키겠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국민들의 우려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바이든 대통령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방위 분담금은 저희가 1조 정도 내고 있어요. 해마다 조금씩 이제 올리고 있는데 1조를 내고 있는데 5배를 내라 그래가지고 5조를 내라고 했거든요. 갑자기 이게 무슨 날이냐, 무슨 날벼락이냐 그래가지고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그 협상을 벌이고 있는 차에 이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떨어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한국에서 제일 빨리 협상을 해버렸어요. 30% 올려주는 걸로. 그래서 1조 3천억 원을 내고 있어요. 조금씩 올리고 있죠. 그것도 매해 물가 상승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선이에요, 지금 그 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그런 우려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리스 부통령이 걱정하지 마라. 한국과 미국은 혈맹. 같이 6.25 때 피를 흘리고 싸웠던 철도 같다. 이렇게 확답을 해준 거거든요. 안심을 했단 말이에요, 저희가. 알지. 그죠? 근데 이 기조가 계속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보다. 자, 이런 신냉전 구도 하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글로벌 넘버 원, 미국의 기조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11월 5일 날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그것이 한국의 운명이 걸린 날입니다. 저희가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렇게 볼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타임즈에 인터뷰를 했어요. 그것을 이제 YTN에서 요약을 했는데, 북이 침공을 하면 한국이 알아서 해야지. 그런 거예요. 트럼프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신 에치슨 라인 태풍이 불 것이다. 이런 보도를 했단 말이죠. 신 에치슨이 뭐지? 신 에치슨이 뭐지?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뭐냐면 한국 전쟁이 일어난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대내적인 요인도 있고 합니다만, 대외적인 요인을 봤을 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1949년 6월에 주한미군이 철수를 합니다. 그죠?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신탁통치가 끝난 거예요. 철수를 해요. 그리고 49년 10월에 중국이 대륙에서 내란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공산당과 국민당이 싸웠잖아요. 그런데 공산당이 이겼어요. 국민당이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타이완 섬으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49년 말에 스탈린이 승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이 남침을 하려고 큰형 소련에 가가지고 스탈린한테 계속 남침을 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계속 승인을 안 해줬어요. 안 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그런데 주한미군 철수하고 중국이 공산화가 됐네? 어때요? 분위기가 돌잖아요. 지금 돌잖아요. 그래서 승인을 합니다. 때가 됐다. 남침을 해도 좋다. 내가 뒤를 봐줄게. 어떻습니까? 김일성이 이제 타이밍만 보는 거야. 타이밍 언제 할까? 그죠? 그런 차에 50년 1월에 에치슨이라고 하는 미국 국무부 장관이 극동 방위 라인을 확정을 합니다. 만약에 극동 아시아에서 일이 터지면 미국이 어디까지 방어할 것인가? 그죠? 그 금을 듭니다. 어디요? 홋카이도, 일본, 본토, 그 다음에 한국을 빼죠. 그죠? 그 다음에 필리핀. 여기까지 보호하겠다. 그 너머는 보호하지 않는다. 이것을 선언합니다. 그게 에치슨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김일성 입장에서는 때가 왔다. 그죠? 그래서 남침을 한 거예요. 근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게 이제 6월달입니다. 6월달.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조약을 체결했어요. 지금까지의 조약을 3단계 뛰어넘는 거의 동맹 수준의, 전쟁이 나면 서로 지원한다. 이 동맹을 맺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기름을 붓죠. 트럼프 후보가 뭐라고 그래요?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한다고? 한국이 알아서 하라. 어떻습니까? 이게 신엑시즌 라인이에요. 네? 5판을 하게 만든다. 5판을. 한국이 중간에 껴있거든요. 지금 한국이 중간에 껴있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지금 진이 빠졌거든요. 여러 가지 모자라요. 탄약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일단 병력도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작년서부터 계속 탄약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병력까지도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큰일이죠, 큰일. 그러니까 그런 필요에 의해서 북한에 손을 내민 거고요.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고립되어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지금 고립되어 있어요. 네? 북한의 생명줄은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중국. 네, 거의 98% 중국에 매달려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이 딱 끊어버리면, 석유 라인 딱 끊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핵 개발하면서 국제 제재에 걸렸거든요. 중국이 G2 국가, 그래서 세계적인 리더 국가가 되기 위해서 그 체면상, 그 체면을 구기지 않기 위해서 북한을 멀리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리를 두고 있어요. 왜냐면 세계적인 이 북한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이게 지금 뭐라 그럴까? 깡패는 좀 힘이 세고 뭐라 그럴까? 이거 하여튼 골칫덩어리예요. 골칫덩어리.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중국이 볼 때도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석탄 빼먹겠습니까? 그동안 무연탄 엄청나게 빼먹었죠. 그죠? 북한이 지하자원이 많거든요. 그동안. 근데 지금은 친환경 시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얻을 게 없어요, 중국은. 오히려 손을 잡으면, 야, 너네 같이 노냐?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거리를 둡니다. 거리를. 자기는 그래도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어떤 룰을 존중하고 국제사회에서 유엔의 협약을 존중하는 우리 중국은 그런 나라야. 틀려. 북한하고 똑같이 보면 안 돼.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러시아가 딱 끼어든 거예요. 급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제 전승절 행사했습니다. 북한에서. 그죠? 전승절. 그러면 6.25 때 승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행사를 했어요. 71주년. 근데 해마다 같이 싸운 나라가 어디예요? 북한과 같이 싸운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그죠? 흥남철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인해전술로 내려오는 바람에, 그죠? 고위층 보내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관계는 반짝 관계예요. 반짝 연애하는 거예요, 지금. 안 돼. 오래 갈 수 있는 러시아와 북한은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중국이에요, 중국. 근데 김정은이 이제 고립되어 있으니까 뭐라도 하나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러시아를 딱 잡은 거예요.